언론 개혁에 관해 가지고 시사인 이번에 폭로를 하나 했는데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한테 그 언론인들이 청탁한 문자가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워요. 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삼성이 갖는 언론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 치사하게요. 한 경제신문의 전 간부라고 밝힌 언론인 출신 초빙 교수는요. 별거 없으신지요? 염치불구 사외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네요. 작년에 서울경제 그만두고 뭐뭐뭐 초빙 교수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경제나 이런 언론사, 문화일보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된 거 보면 뭐 CBS까지. CBS는 조금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CBS 내용은 아들 청탁입니다. 제 아들아이 000이 삼성전자 영영 부분에 지원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실패할까봐 온 집안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000, 수험번호는 000000000번이고 000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거의 상소문 수준인데요. 보실래요?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사장님의 하여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 드립니다. 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폐를 끼쳐드린 데 대해 용서를 빕니다. 아이고, 게다가요, 네.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섬기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 심하다. 아이고, 이분들 정말. 그러니까 언론인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에서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네. 자본 권력의 조아리며, 사실 이것도 이거 다 처벌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언론인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적인 책임을 져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막 인사청탁 같은 거 아들내미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거 다 그러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요. 그 정도가 아니네요. 뭐 어떤 보도, 삼성 관련 보도, 이건희 관련 보도는 안 나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심지어 방상훈 사장이 조선과 TV조선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관련한 기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쓰지 않도록 얘기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상훈 사장이 얘기해 두겠다고 했습니다네요. 아이고, 씨. 그런데 네. 변용식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000 TV조선 00에게도 기사 취급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인사입니다. 아이고, 참. 그 임채진 검찰총장. 이 양반도 참 가관이네. 이런 게 다 청탁이라는 게. 네. 임채진이네. 이건 또 말을 내리네요. 그나마 좀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가.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수시로 만났다는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럼요.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겠지? 내공을 좀 더 깊이 갈고 닦아 그날 보세. 그리고 내 사위 땡땡땡이 수원공장 땡땡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해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라 하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 딸 땡땡이도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인도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면서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 하네 그래요. 미치겠다 진짜. 이야,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땡땡땡이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놓고 이번 토요일 날 보세. 이거 어떻게 안 들어줘? 그리고요. 예, 진짜. 이런 것도 있네요. 2015년 2월 서울과 제주에 4곳의 신규 면세점이 발표되던 시점에 미음, 이응, 기억, 지읒의 한 기자는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00000과 상의해 보니 미음, 기억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언론도 플레이어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MBC가 현재 문재인 정부를 깔아. 그래서 정부 제작하는 거죠. 네. 어떤 걸로 아예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작해.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것대로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문화일보 일면대로 제작해라. MBC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깔아. 표적 증세로 비판해라. 이런 지시들을 노골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화일보 일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따라하라는 게 하나같이 보수 언론과 경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된다 시절의 얘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세력이 MBC에 있는 건데요.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된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조선일보가 가판을 일면을 씁니다. 가판. 그럼 그 가판을 나머지 신문들이 베껴요. 그러면 방송은 저녁 메인 뉴스에 그 조선일보의 가판을 메인 뉴스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쓰면 의제가 되던 시절처럼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조간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을 MBC에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깔아. 표적 증세로 비판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제작 자율성 위반이에요. 보도 공정성 의무 위반입니다. 이번에 지금 MBC가 이제 환골탈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자나 PD 이런 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경제부 기자들이 폭로한 겁니다. 탈원전이라는 화두에 대해 보도국 수뇌부는 어김없이 까는 기사만을 요구한다. 나라마다 복잡한 고민과 상황과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증설은 세계적 흐름이라는 편향된 신문 기사를 그대로 강요한다. 나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김장겸이라면요. 얼른 어떤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정부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요?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그 주변은 루비콘강을 건넜죠,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탄핵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 망하게 부채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또 그 김장겸 사장과 그 주변은요. 네. 굉장히 법을 좋아하세요. 법. 네, 법. 그 아까 시사인 보도에 나온 언론인들이나 그 MBC 지금 수뇌부들이나 처벌할 방법 없습니까? 아니 지금 특별 근로감독관이 MBC에 파견되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도 일부 PD와 제작진들을 대기 발령시키거나 다른 데로 전보 조치한 분이 김장겸 사장 체제의 임원들입니다. 뭐 요즘에 인터넷상에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배현진 아나운서의 뭐 쏜물 관련한 그렇죠. 야, 그건 정말 유치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미 한학수 PD를 네. 그 황우석 사태 폭로한 PD잖아요. 그분을 뭐 빙상 스케이트장인가 어디 보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돼야 되고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 권력만큼이나 언론 권력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중요한 것도 있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 언론들과 싸우는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니까 어찌됐건 국민 세금 들여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말이죠. 완전히 무슨 MBC가 정부 흔들기 거점처럼 선정기관처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MBC가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고 참으로 다행인 것은 MBC 뉴스 시청률이 형편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보도가 전파를 계속 타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면 이거야말로 가치관에 암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청률이 보잘것없어서요. MB가 KBS,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세상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상파 독과점을 얘기하고 그 KBS, MBC, SBS 합쳐서 뉴스 시청률을 합치면 50%가 훌떡 넘고 이런 시절이 뭐 불과 9년 전이에요. 근데 방송 장악과 함께 지상파의 뉴스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최근에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 그 행보를 보니까 네. 진정성 느껴지시더만요. 정상화 시키겠다. 네, 이용마 기자 만난 거는 감동적이었어요. 화두는 그냥 정상화 시키겠다. 정상화 시키시면 돼요. 네, 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되고 네.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합리적으로 비판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디소이가 뭐 하는 곳이에요? 디지털 소통위원회니까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디소위가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다. 그래서 그 디소위 조직이 전국적으로 10만 명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손과 발이세요. 그래서 그 조직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뭐 온갖 그 당 정책 관련, 문재인 우리 인이 관련 웹자보, 카드 뉴스, 동영상
만들어서 뿌리고요. 아, 그래서 뭐 세련되게 나오는 게 다 그 작품이구나. 네, 저희가 이런저런 통로로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그다음에 앞으로 할 더민주 TV 다 디소위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좀 그 당시 야당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여론전 할 때 막 뿌려지는 거. 네. 그 작품이시군요. 네, 그리고 홍보위원장을 손혜원 의원이 맡으면서 저희 로고나 뭐 등등 홍보물이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입니다. 뭐 이슈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것 같은 웹자보들이 돌아다니는데 딱 그런 작품이군요. 네, 그게 예. 디소위 작품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예. 쓰지 않도록 얘기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상훈 사장이 얘기해 두겠다고 했습니다네요. 아이고, 씨. 그런데 네. 변용식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000 TV조선 영영에게도 기사 취급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인사입니다. 아이고, 참. 아, 그 임채진 검찰총장. 이 양반도 참 가관이네. 이런 게 다 청탁이라는 게. 네, 임채진이네. 이건 또 말을 내리네요. 그나마 좀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가?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수시로 만났다는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럼요.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겠지? 내공을 좀 더 깊이 갈고 닦아 그날 보세. 그리고 내 사위 땡땡땡이 하시고 섬기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심하다. 아이고 이분들 정말 그러니까 언론인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에서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네. 자본 권력의 조알이며 사실 이것도 사실 이거 다 처벌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언론인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적인 책임을 져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막 인사청탁 같은 거 아들내미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거 다 그러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요. 그 정도가 아니네요. 뭐 어떤 보도, 삼성 관련 보도, 이건희 관련 보도는 안 나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심지어 방상훈 사장이 조선과 TV조선에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관련한 기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CBS까지 CBS는 조금 그렇죠. 좀 예. 안타깝네요. CBS 내용은 아들 청탁입니다. 제 아들아이 000이 삼성전자 00 부분에 지원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실패할까봐 온 집안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000, 수험번호는 000000000번이고 000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거의 상소문 수준인데요. 보실래요?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사장님의 하여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 드립니다. 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폐를 끼쳐드린 데 대해 용서를 빕니다. 아이고, 게다가요. 네. 모쪼록 더욱 건강. 언론 개혁에 관해 가지고 시사인 이번에 폭로를 하나 했는데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한테 그 언론인들이 청탁한 문자가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워요. 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삼성이 갖는 언론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막 치사하게요. 한 경제신문의 전 간부라고 밝힌 언론인 출신 초빙 교수는요. 별거 없으신지요? 염치불구 사외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네요. 작년에 서울경제 그만두고 뭐뭐뭐 초빙 교수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경제나 이런 언론사, 문화일보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된 거 수원공장 땡땡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해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라 하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 딸 땡땡이도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인도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면서 날더러 꼭 좀 갈 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달라 하네 그래요. 미치겠다 진짜. 이야,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땡땡땡이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놓고 이번 토요일 날 보세. 이거 어떻게 안 들어줘? 아우, 그리고요. 예, 진짜. 이런 것도 있네요. 2015년 2월 서울과 제주에 4곳의 신규 면세점이 발표되던 시점에 미음, 이응, 기억, 지읒의 한 기자는 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